네 번째입니다. 사실은 다들 이거를 보기 위해서 클릭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훈민정음 창제의 비밀. 알려져 있는 바랑 다른 것들은 사실 할 얘기들이 다들 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현 선생님 그 스크립트를 원고를 봤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애들 너무 놀래. 아, 근데 네,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스크립트가 안 보이시죠? 예, 안 보이시니까 스크립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라실 준비를 하라 이 듣고 말이에요. 나서 얘기하면 근데 그 모양 이렇게 빠지잖아. 아니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놀랄 수도 있어요. 그건 잘라주세요, 감독님. 일단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뭔가 생각들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뿌리 깊은 나무에 나오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글자를 알면은 백성도 힘이 생긴다. 밥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밥을 더 많이 만드는 법을 알게 될 것이고, 양반이 되지는 않지만 양반들에게 그렇게 힘없이 당하지만은 않는다. 우리 학생들도 처음에 내가 물어보면 항상 답은 그거야.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들었다. 왜냐면 훈민정음 처음 창제할 때 그 말이 그거잖아요.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어린 왜 백성을 외우시는? 기르고자 제가 항상 여쭤보는데 그런 거 왜 외우시는 거예요? 방금 김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뿌리 깊은 나무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열심히 봤는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놀랐다. 밭 깔 때 하는 거고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왜 현 선생님한테 저렇게 저런 불손한테도 저런 말을 할까? 아니 제일 처음에 나올 드라마 첫 장면에 근데 그거 말고 그 자기 연구실 같은 약간 육각형 공간 같은 데서 한석규 씨가 거기서 막 이거 붙여놓고 막 저거 붙여놓고 막 저거 붙여놓고 막 이러면서 한글 마이너리티 창제하는 리포트에서 아마 그 차용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약간 기괴한 과학자 같은 그런 세트장에서 뭔가 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이미지를 잘 반영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혼자서 몰래 막 이렇게 골방에 갇혀가지고 연구를 해서 만들었던 그런 이미지가 일단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도 미디어에서 모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글은 세종 혼자 다 만든 거다. 태건 선생이? 아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세종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맞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세종의 힘을 빼면서 세종이 아니라 사실 뭐 집현전 학자들하고 같이 했고 뭐 다른 사람이 했다 이런 얘기가 워낙 또 나오니까 그거에 또 반작용으로 진짜 세종이 혼자 다 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것도 있는데 세종의 역할이 엄청 컸던 건 사실이죠. 사실이죠. 예. 과연 그러면 세종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한글을 만들었냐?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지 백성들을 않았을까? 위해 했다고 하는데 그 포인트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반려견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면 강아지를 편하게 일단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인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더 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는 그 아라쌤이 막 이렇게 막 나란 말씀이 뭐라고요? 중기계 달아.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제일 먼저 훈민정음 회례본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본인이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표명이 되고 한글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나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성들이 이두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문을 따와서 음만 따와서 한국어처럼 쓰는 그런 글자 체계예요. 이두를 쓰다 보면 백성들이 한 글자를 놓쳐서 법률적으로 되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억울한 일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문자를 알아야 된다. 어우, 사랑하시는 거 맞네요. 맞아요. 네. 이두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한자 음을 가지고 한자 음을 우리 지금 발음에다 대응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두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김재원 선생님이니까 재원은 선생님 한자로 쓰시고 은이라는 조사를 예컨대 뭐 스물은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한자를 써서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냥 처음 본 사람은 재원이가 숨었단 얘긴지 그냥 재원은이라는 얘긴지 모를 수도 있고 좀 문제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싸질르는 대로 쓸 수 있잖아요. 방구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언어가 몇 개 없을걸요? 그거 한자라도 표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방방방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방방망으로밖에 못 쓰는데 저희는 지금 빠꾸를 한자로도 중국인들 다 크크크를 쓸수 쓰잖아요. 있어요. 네.
아이 그래. 한자로 내 말 좀 들어. 코카콜라 가구가락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코카콜라 그 가고가라는 네. 그러니까 걸러니까 콜라랑 비슷하게 발음이 나요. 우리는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잠깐만 나도 네. 얘기 좀 하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네네네네네. 그거 하면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조선의 그 지배층들만 나쁜 놈들처럼 오해를 하실까봐 그러는데 실제 여러분 그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로마 제국 쇠망사 썼던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양반 영국 사람인데 그 양반 그거 처음에 낼 때 프랑스어로 내려고 했었어요. 있어 보이는 척. 네. 아니, 약간 프랑스어로 그런 느낌? 써야지 당연히. 영어는 책은. 속어니까. 영어는 그 아래 것들한테 하는 말이지. 걔네들 프랑스어로 대화 많이 해요. 영국 귀족들이. 영국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봉주를 하고 있어. 아, 약간 그 불란서가 약간 그리고 고급진 언어 느낌이 나는군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떤 산업혁명 전까지는 유럽의 중심이고 모든 거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과 여러분 200년쯤 전에 영국에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나라 말을 소중하게 여기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건 물론 문자에 대한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위협감을 느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대단히 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또 이 백성들을 위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행정을 위한 것도 있어요. 이제 행정 문자가 이두랑 한문을 섞어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에 약간 불필요함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마 그런 행정적인 목적에서 쓰려고 한글을 창제했다, 그러니까 후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연구사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약간 오류가 있는 게 일반적인 세간의 그런 인식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게요. 이제 막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그런 한글을 다룬 매체들에서 심지어 학계에서도 이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대신들이 반대한 이유는 글자가 생기면 기득권이 생기니까 그럼 백성들하고 기득권을 공유하기가 싫어서 그 대신들이 그렇게 반대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기득권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문자로 우리가 독점해야 된다. 우리 사대부가 그런 식의 얘기였죠. 사실 그거는 조금 그렇게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설령 이 후민정음이 창제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배층의 보편적인 언어로 쓸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진짜 1%도 안 돼요. 왜냐면은 그들은 이미 한문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한 랭귀지를 갖고 있고 아까 전에 그 도그체 쓰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랭귀지가 셋 다 영어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계 표준 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세계 표준 언어 그렇죠? 네. 글로벌 스탠다드 정확히 표현하면 글로벌 스탠다드 캐릭터죠.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요 랭귀지죠. 왜냐면 언어 체계를 쓰니까. 하여간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는 훈민정음 없었을 당시는 영어같이 당시에 세계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지식 언어를 본인들이 쓰고 있는데 그거를 훈민정음이 창제됐다고 해서 권력이 그 훈민정음으로 사실 넘어갈 거라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색한 생각이다. 이런 일단 생각이 들고요. 좀 가장 또 큰 차이점이 한문은 기본적으로 표의 문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 하나하나, 음율 하나하나를 굉장히 시적이고 문학적으로 맞춰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근데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는 저 쉬운 글자, 그래서 언문이라고 낮춰서 부르잖아요. 그 언문을 자기들이 쓸 생각은 정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뭔가 지배층이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한문에 반대했다. 아무래도 현대적인 시각에서 좀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종의 한글 창제에 대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죠. 사실 대신들이 한글 창제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오랑캐가 될까봐라고 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중국의 그런 아주 우수한 문명인 중화 문명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글을 만들면 나머지 오랑캐처럼 된다라는 거잖아요.
세종이 그 인식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세종도 굉장히 이 중화라는 거를 추구하려는 생각이 있었고 그 관점 아래에서 수많은 그런 정책들을 정비를 했단 말이죠. 사실 훈민정음도 거기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저도 수업 시간에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중국어 발음이 뭐 하늘 천자를 중국어로 티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조선에서는 만약에 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천이랑 중국어 발음인 티엔이랑 괴리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국하고 관문서를 소통할 수도 없고 다음에 이 중국의 바른 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표기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인가요? 뭐 틀린 얘기라고 하긴 어렵고요.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 세종이 한글을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홍무정운이라고 해서 그 중국의 그 명나라 시기 북경 쪽에 그런 표준 발음을 정리한 책이 있어요. 일종의 의문서거든요. 발음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가장 먼저 번역을 해요, 한글로. 그 노래 지은 거 아니었나요? 노래는 좀 뒤에 짓고요. 노래 빠빠빠. 쳐다보세요. 네, 아니 네. 저를 빤히 쳐다보길래 뭐 또 무식하다는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니요. 네. 다음에 또 뭐 하냐면은 그 당시 조선에서 통용되던 한자어의 표준음을 정해서 동국정운이라는 그런 책을 편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국은 동쪽에 있는 나라니까 조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선에서의 정운, 바른 소리니까 조선에서 한자음을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 한글로 쓸 거예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막 백성들을 사랑하고 조선 백성들을 사랑해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수업 때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제 생각인데요.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발음을 못하는 거에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중국어 발음을? 근데 중국어 발음은 사실 백성들이 필요한 그걸- 사람은 관리밖에 없으니까. 백성들이 그 발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아니 그래도 그거를 이왕이면 좋게 하면 좋지. 어린지라고 하는 게 좋은데 다 오렌지라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근데 약간 그 맥락인데 정말로 그랬을지 알 수 없지만 그 맥락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당시에 명나라 황제국은 조선을 굉장히 제후국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당시에. 인정을 해줬는데 다 통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자유롭게 통치를 해라라고 해서 성교 자유라는 말을 해요. 성교는 성스러운 가르침이란 뜻이고 자유는 스스로 말미암는다는 뜻이에요. 이래서 가로치고 김재원 출격이라고 적어놓으신 건가요? 네. 성교 자유. 네네. 저 이거 논문에 네네네. 나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왜 웃기죠? 성교 자유잖아요. 네. 이게 원래 마음속에 음란마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니까 그런 거죠. 그게 진지한 논문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당시 이제 반대했던 신하들의 논리 구조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한문이 이미 있다. 굉장히 훌륭한 문자이고 그리고 여기에 성현들의 말씀도 다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한문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문을 제대로 배워서 성현의 말씀을 이그러짐 없이 제대로 걔네들도 체화해야지 우리 백성들도 훌륭한 백성이 되고 충신 효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한글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한자를 이게 편하니까 한문을 안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현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길에서 오히려 백성들이 멀어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오히려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조선에 문자를 만들고 계신지요? 이는 모든 것의 본이 되는 경전에 대한 도전이요 배반이옵니다. 한자를 배우지 않고서는 경전의 세계에 다가갈 수 없음을 잘 아시지 않사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성교를 실현하기 위한 문자 체계가 필요했고 중국의 그런 중화 문명을 그러니까 기경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중화 문명에 입각해서 이 백성들까지 그런 명나라 황제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위한 그런 바람, 성교가 이렇게 실현되기 위한 그런 바람으로 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그렇게 볼 여지는 충분한 것 같아요. 한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던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신하들이 엄청 반대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사장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글이라고 하는 거 계속 살아남는데 어떻게 살아남냐면 일단은 민중들에게 쓰이는 거죠. 서로 민중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기 의사를 글로 남길 때 쓰이게 되고 또 심지어 양반 사대부들도 자기 집에다가 자기 부인이나 자기 딸들한테 편지 쓸 때는 한글로 써요. 왕들도 심지어 그래요. 정조가 굉장히 학문이 높고 한문을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쓸 때
자기의 그 복받치는 감정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뭔가 이 사람 욕도 한문으로 쓰거든요. 이 진짜 호로 자식은 진호종자 뭐 이렇게 써요. 근데 호로자식까지고 안 되는 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욕- 마음을 표현하기 욕 위해서 말고 예. 이거 뭔가 이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됐을 때 이 뒤죽박죽이라는 말을 한글로 그냥 한자 사이에다 써버려요. 예. 그런 것처럼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게 진짜 좀 편리했다는 건 사실이어서 근데 다만 이제 저는 한글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문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좀 과장되게 이 한글의 능력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한글은 이 세상에는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문자 체계라고 믿는 거죠. 그런 거 아니면 근데 사실은 아니었나요? 그렇지는 안 그렇죠. 않아요. TH가 발음이 안 되잖아요. 한글- L하고 R도 발음이 안 되잖아요. 한글로 표현 못하는 소리 되게 많아요. 다만 우리 한국어에 굉장히 적합한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다 표현할 수 있었는데 몇 글자 빠지면서 예, 예. 저도 사실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은 너무 소중한 거고 가치 있는 거긴 한데요. 이 한글의 가치 때문에 그 과거상을 거기에 더 씌워서 보는 거는 좀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과거는 당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그래도 그냥 역사학적 시선이 아닌가 아니 이런 생각이 그게 들어요. 맞죠. 사실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기분이 좋은 쪽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일들을. 그것과 관련해서 좀 생각나는 사건이 최근에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나랑 한글을 예, 말씀이 개봉됐다가 망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받아서. 네, 그건 망할 만한 것 같아. 근데 사실 그 영화가 재미없어서 아닐까요? 영화의 재미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영화가 펀딩을 받은 게 불교 쪽에서 아마 펀딩을 좀 받았을 거예요. 그쪽에서 펀딩을 받아서 그 관점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에 연구를 할 때 나타나는 그런 문중사 같은 느낌으로 이거 접근을 한 거예요. 사실 한글을 세종이 만들었다는 건 너무나 유명한 분명하죠. 정설인데 다른 야사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배후에는 신밀한 한 고승이 있었네. 이 한글의 진짜 창제자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이 아니라 이 신미일 수 있다라는 설이 하나 나온 건데 이 설을 불교 쪽에서 봤을 때는 너무 달콤한 거지. 매력적인 엄청 거지. 달콤하죠. 아니 세상이 그랬어?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펀딩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어느 정도의 역사적인 사실과 호구가 그리고 상상력이 가미된 영화입니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 광고를 할 때 사실은 여러분이 몰랐던 진정한 역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때린 거예요. 광고가 아니라 감독이 시사회에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죠. 감독이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발을 굉장히 샀던 것이고 이것도 제가 그래서 그때 한창 시끄러울 때 조선왕조 실록을 한번 뒤져봤어요. 신미라는 사람이 정말 나와요. 그리고 세종이라는 사람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도 같아요. 세종이 이 신미를 상당히 좀 좋아했나 봐요. 그리고 세종뿐만 아니라 수양대군도 이 신미한테 막 절하고 굉장히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신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 더 많아요. 되게 요사스러운 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당시에 이제 성리학적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신하들은 되게 싫어했던 거죠. 신미가 정말로 한글을 창제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확립돼 있나 봤더니 세종이 처음 신미대사를 만난 게 세종 28년의 일이더라고요. 근데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세종 25년에 이미 나와요. 3년 전에 이미 나와요. 그렇기 그러면은- 때문에 이거는 성립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시간이 다르네요. 예, 학설 자체가 사실은 좀 탄탄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역사로 믿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런 한글이 워낙 뛰어난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믿고 싶어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계시는 그죠, 불교 신자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베트남 같은 경우도 옛날에 한문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랑스 지배를 받게 되면서 알파벳으로 베트남어를 쓰는데 우리도 만약에 식민 지배를 했다거나 학원 안 받아도 만약에 한글이 그냥 사장돼 버렸다라고 그러면 알파벳이나 그런 걸로 쓸 수도 있겠네요. 일본어로 썼겠죠. 아니 식민 지배를 안 받았다고 치면 아니 근데 만약에 90년대나 80년대에 로마자를
한글을 대체하자는 운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 진짜요? 왜요? 그런 정신 나가.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그치, 그렇게 쓰는 표기가 나라 필요하다 많아요.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발음이라고 하는 게 되게 로마자를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자 표기법을 연구한 사례도 꽤 많았어요. 이상하신 분들이 많았네요. 우리 아버지인데. 그런 얘기를 좀 진작에 좀 해주시면. 네, 그 시작할 때 아까 강진호 선생님은 시작할 때 말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상한 드립을 못 친다고요. 이상한 드립을 친 다음에 저희 아버지인데요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대단히 네, 성공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운동이 있었고 그런 책들이 꽤 있어요.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도 그런 거 있었을걸요. 중국에서 문자를 어떤 걸로 공용 문자를 뭘로 쓸 것인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한자를 안 쓰고 한자 말고 뭐 내가 언뜻 듣기로는 한글을 써볼까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건 진짜 썰일 것 같긴 해요. 썰일 수 있죠.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 저도 들은 거라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이런 썰이 있어요. 한글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문자다. 그런 얘기들을 최초로 만들어진 문자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게 뭔가 이렇게 개인이 만들어서 공표한 그런 문자다. 이런 아까 그거 엄청 유명한 썰이죠. 만든 사람이 밝혀진 문자다. 네.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리고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밝혀져 있는. 그 당시에 좀 약간 문자 만드는 게 그 시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조선이 이 문자를 만들기 전에 몽골, 서하, 여진, 일본, 뭐 티베트 이런 데서 이미 다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게 유행이었고 세종도 그 문자를 창제하기 위해서 사실 글자를 창제할 때 뭐 아무것도 밑바닥도 없이 당연히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주변국에 미리 만들어진 글자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와서 우리는 한글을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서하나 여진어 뭐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 따름이지 뭐 사실은 그때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렇게 막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는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사실은 저도 동감인데요. 보통 이제 교양이나 그런 거 할 때 예전에 강사할 때 보면은 하는 얘기가 세종이 한글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죽냐고 항상 그 얘기 물어보거든요. 위험한 발언이네요. 아니 근데 그거는 맞죠. 지금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목숨과도 그러니까 같은 그거 자체가 되게 결과론적인 거죠.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뭐를 보는 것만큼 전 죽어버릴 거예요 한글에. 한문을 계속 썼으면은요. 아니, 전 죽을 겁니다. 뭔가 히라카나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그러니까 거예요. 실제로 그냥 좀 더 간자가 만들어졌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간자를 썼어요. 이미. 어떻게든 우리는 문자 생활을 계속 한국어를 쓰면서 뭔가를 해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물론 저도 한글이 있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사적으로. 그럼요. 네,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좀 그 세종한테 제가 높게 보는 거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측면이 있긴 있군요. 제가 존경한 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예. 전 딴 거는 뭐 똑똑하게 태어났으면 똑똑하게 사는 거지. 헐. 뭐 아니 너무 똑똑한 똑똑한 거 아니야, 사람- 세종?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멍청한 놈이 똑똑하게 사는 게 대단한 거지. 그지? 똑똑한 놈이 멍청하게 사는 것도 대단한 거다. 지금 뭔가 좀 섞여 있네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똑똑한데 똑똑하게 사는 분은 일단 본인이실 것 같고. 아니죠. 저는 되게 똑똑하진 않습니다. 예. 식견이 조금 남들보다 똑똑한 건 아니에요. 식견이 더 있을 뿐이지 똑똑하진 않다. 세종이 보면 아버지한테 많은 권력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 큰 힘을 받았을 때는 그거를 휘두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거든. 보면은 세종이 나중에 보면 많은 권한을 이렇게 내어주거든요. 신하들이 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세종이었을 때 내가 아버지한테 그 정도 권력을 받았고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주변에 나를 평가할 때 나보고 멍청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랬을 때 내가 딱 신하를 봤는데 얘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럴 땐 나의 강대한 힘을 통해서 뭔가를 뚫어 나갈 것 같은데 그 힘을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런 거는 되게 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스템적인 면에서 많이 손을 대잖아요. 내가 없어도 굴러갈 수 있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잘난 거는 아시겠는데
내가 잘났지만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이 OS를 잘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우리들이 되면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어요? 마무리다 보니까 두 개의 코너가 좀 섞였는데요. 네네. 강진원이 존경한 사람들과 강진원의 울림이 지금 섞였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한 거니까 너무 또 당황하지는 마세요. 두 코너가 섞였다는 거죠. 이건 마지막으로 끊어줘도 돼요. 네. 수습하려고. 하나 좀 뭐 마무리로 해주실 말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뭐 세종의 과학기술 정책 정말 유명하잖아요. 뭐 천문기술, 장영실 등용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유교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는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지만 그 조선 초라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세종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 방송을 통해서 세종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목으로 그냥 어그로를 한번 끌어놓은 거고요. 사람이 착한 것 같아. 네. 아, 지금 누가요? 아니, 세종이. 아, 세종이요? 나 말하는 줄 알고. 아, 예. 아니, 선생님 나쁘지 않죠. 안 돼, 안 돼. 아니, 착해요. 되게 돈 번다고 난리 치는 사람 중에 네. 난리를 제가 이렇게 쳤어요. 내 말 끝까지 들어봐봐. 예. 상도덕이 있는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올림 시간입니다. 상도덕이 좀 있어요, 사람이. 아유, 감사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네. 제가 있으니까요. 예. 세종의 뭐이 방송으로 세종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세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그런 방송 정도로 역사 속 세종. 아 역사 속 세종. 역사 속 세종. 우리의 세종이 아니고 역사 속 세종. 오, 좋다. 제목 나왔네요. 우리의 세종이 아닌 그러게요. 역사 속 세종. 좋았습니다. 네. 우리의 세종이 아닌 역사 속 세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